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전공심화 A반 2317066 조한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레포트 과제는 짠!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이라는 이 책을 읽은 후 책 내용의 요약 그리고 적용, 제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 이번 과제입니다. 저는 이틀 동안 이 책을 2번 읽어보았고 기억에 남는 부분은 필기도 해보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재미있게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은 후 저는 프레임 자체에 너무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익숙하지 않더라도 나의 생각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번 과제를 제출해보고픈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의 내용을 책 내용에 대한 요약, 기억에 남는 내용들과 제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유아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이렇게 3가지를 중점에 맞추어서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 제 생각과 요약을 동시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야기해보면서 영상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임의 가장 큰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그리고 안경테 그런 것들이 속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보는 것, 즉 C와 관련이 있는데요.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학에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 세상에 대한 비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모두 이곳에 속하게 되겠죠? 네, 책의 앞표지와 뒷표지는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부분만 보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기본 설명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책 표지를 보면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짧게나마 느껴볼 수 있는데요. 9개의 네모들이 공통으로 비추는 것은 구름이죠. 하지만 이 구름들이 같은 구름일지 아니면 다른 구름일지는 이것을 촬영한 사진작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같은 사건, 같은 사물이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머릿말까지만 해도 프레임을 없애자! 라는 주제의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프레임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창을 갖도록 하는 것, 이 최상의 창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편견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면 우리는 색안경을 벗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어떤 생각을 어떠한 틀에 맞추어 보기보다는 이 틀을 벗어던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책 21페이지에 세실과 모리스의 기도 중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널리 회자되는 유머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는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세실이 말했습니다. 모리스, 당신은 기도를 하는 도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자 세실이 말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삐께 한번 여쭤보면 어때? 그렇게 세실이 라삐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되네. 기도는 신과 함께하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순 없지. 세실로부터 답변을 받은 모리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볼게. 이번엔 모리스가 라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서는 기도를 해도 될까요?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는 것이래. 담배를 피우는 도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보자마자 프레임은 벗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내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굉장히 오랜만에 읽었는데 이렇게 책이 전하는 메시지에 한층 빠르게 다가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은 대부분 제 경험과 오버랩되거나 혹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유로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게 되었는데요. 특히 3장에서는 자기 프레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유독 조금 집중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 나는 객관적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장에 내가 사는 이유, 너가 사는 이유를 듣고 나는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조금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가 인간관계에 오해를 불러온다. 이 문장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판단으로 그 사람을 일반화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문득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표현할 때는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정직하기도 한데 사실은 거짓말을 할 때도 좀 있고요. 좀 부지런한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저 스스로 있을 때는 약간 게으른 모습도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MBTI 아주 외형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또 저는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즐기고 혼자서 휴식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어떤 문장으로 딱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혹은 단편적인 모습,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일반화했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을 읽은 후에 제 반성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약속을 하면 사실 3번 중에 2번은 늦기 마련이고요. 물론 너무 피곤하다던가 아니면 늦잠을 잤다거나 혹은 차가 좀 막혀서 그런 이유들이 있었지만 자주 늦는 그 친구에게는 그런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냥 남을 배려하지 않는 친구, 지각이 습관이 된 친구라고 그 친구에게 그런 타이틀을 제가 걸어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지각한 그 부분만을 바라본다면 저는 제 자기중심적 프레임으로 이 친구를 바라본 것이겠죠. 이 친구의 지각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이 친구가 왜 그랬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러한 프레임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너머의 것을 예측하고 이해하고 저 또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듯 3장에서는 자기중심적 프레임을 돌려서 그 현상 너머의 것을 그리고 즉 맥락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일반화하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타인도 일반화할 수 없다. 이것을 굉장히 마음에 깊게 새기게 됐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4장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왜곡에 대한 그러한 프레임을 주제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중에서 흑연지면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과연 이 말이 맥락에 합당한 말일까요?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뭐든지 설명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책에서는 애정과 임신에 대한 흑연지면 효과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제 경험에 따른 흑연지면 효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2년 동안은 학과 대표를 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년은 학회장을 맡으면서 비교적 많이 바쁜 학교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힘들고 속상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많아서 끔찍한 마음으로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회장 경험과 많은 과대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못하던 것들도 많이 해볼 수 있었고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제 실력이 많이 쌓아 올려졌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나씩만 이야기하면 반응이 정말 달라집니다. 나 진짜 대표랑 학회장이랑 다 괜히 했어. 너무 힘들기만 하고 내 개인 시간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은 대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학회장에서 다 좋은 거 없고 너무 힘들기만 한데 내가 말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제가 반대로 역시 하길 잘한 것 같아. 학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 이걸 통해서 포트폴리오도 채울 수 있었고 사실은 좋은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더 그럴 줄 알았어. 학회장이 학과에서 한 명씩 나오는 건데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나도 사실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니까? 이렇게 반응이 두 개 다 나옵니다. 저를 공감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그럴 줄 알았다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것이 전부 후견지만 효과가 아닐까요? 결과가 딱 나오면 예측이 잘 되곤 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당연시하게 되면 우리는 현재 프레임의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레임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으로 현재 프레임을 의심하고 이런 것들에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4장이었습니다. 5장과 6장에서는 경제적 소비 및 손실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유아교육과는 조금 상반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을 하고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10가지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10가지 행동 수칙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해야 할 일을 딱 10가지만 제시해둬서 읽기는 굉장히 편했지만 가장 마음속에 깊이 남지는 않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파트는 체험 프레임으로 소비하라 입니다. 행복은 소유 자체에 대한 프레임보다는 제 경험을 통한 소비를 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번 연도부터 굉장히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소유 프레임으로 행복을 얻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보다는 쇼핑, 외식보다는 집에서 먹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경험을 위한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 제 자신이 굉장히 밝아지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난 후에 제주도에서 막 4박 5일도 하고 경주에도 1박 2일로 자주 여행도 가고 부산 여행 등 좀 여행하는데 돈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몇백만 원어치 명품 가방을 어머니 아버지께 선물 받았을 때보다 그 여행을 한번 가서 영상과 사진을 남기고 맛있는 걸 먹고 하는 활동이 너무 기억에 남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은 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다들 행복한 그런 여행을 떠나봤으면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여행을 다녀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책 내용을 약간 요약함과 동시에 제 생각과 그리고 경험들 이것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랜만에 읽는 책이라 그런지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정말로 진심으로 의미 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임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을 한 권만 읽고 영향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나를 알았다고 열을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하게 될까봐 굉장히 민망하지만 프레임을 다루는 주제의 영상인 만큼 다양한 맥락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맥락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레임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교사의 프레임, 선생님으로서의 프레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는 유아에게 선생님이자 조력자 그리고 놀이 지지자 이 세 가지의 역량으로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생각과 행동을 아주 올바르게 지지해줄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을 교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아들은 일상 속에서 성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곤 합니다. 얘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이요. 이때 사실 왜 이러지에서 생각을 멈추지 않고 이 친구가 무엇을 원할까? 무엇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등으로 프레임을 아주 조금만 옮겨본다면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2학년 보육 실습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이들과 함께 6주 동안 보육 실습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솔직히 너무너무 까다로운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첫 실습이라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가지고 정말 6주 동안 행복만이 가득했지만 이 친구는 유독 힘들어서 선생님께 따로 조언도 많이 구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날 낮잠 시간일 때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모두 잠이 들고 약간 새근새근 20분 동안 친구들을 모두 재웠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빽 소리를 지르면서 멍멍 울고 막 옆에 바닥을 팡팡 치는데 너무 놀라서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귀를 틀어막으면서 선생님 시끄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울컥하는 마음과 동시에 조금 화도 났던 것 같습니다. 20분 동안 아이들을 재웠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재웠는데 저 아이 하나의 소리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잠에서 다 깨버리다니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울컥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땡땡아,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지금 낮잠 시간이라 친구들이 잠들지 못해. 우리 조금 소리를 낮춰주자. 친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 있어. 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 담당 실습 선생님께서 다가와서 말씀 주셨습니다. 땡땡이가 지금 낮잠이 자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니? 하지만 지금은 낮잠 시간이라서 땡땡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크게 지를 수가 없어. 친구들이 다 자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마음이 너무 답답하면 선생님이랑 밖에 나가서 땡땡이가 원하는 만큼 소리를 크게 질러보고 올까? 그렇게 소리를 세게 질러보면 땡땡이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돋는 답변이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20분 동안 아이들을 다 재웠는데 그 아이의 소리 하나로 다시 또 아이들을 10분 이상을 재워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평온하게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그 순간 제 인생 살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섰었는데요. 아이의 행동을 저는 제지하고 조언해줄 생각만 했지 그 아이의 마음과 불편함을 헤아려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프레임을 옮긴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더 생각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생각해서 한 번만 더 프레임을 바꿔준다면 아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조력할 수 있게 되겠지요. 단편적인 현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맥락을 알아봐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물론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모양과 방향을 가진 프레임이겠지만 각자 아이들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고 있겠지요. 이렇듯 다양한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스스로 다양한 프레임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갈 멋진 풍경과 멋진 이야기들을 제시해준다면 이것 또한 아이들의 프레임을 이해해주는 교사가 아닐까요? 이렇듯 교사 스스로 이러한 프레임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며 나아가 아이들의 프레임 또한 존중해줄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 이것이 이번 주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이 책을 읽고 제 생각과 이러한 프레임들이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양식의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이 정말 새롭기도 하고 프레임이라는 주제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아서 너무 재밌게 읽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그냥 흘러가 버린 제 과거의 기억들을 이런 프레임이라는 초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뭔가 반성도 하게 되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취업을 할 예정인데 내년에 취업을 하게 된 후에는 이렇게 배운 마음가짐과 프레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속 교사로서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그리고 프레임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교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317066 전공심화 A반 조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